몸의 어딘가에 가렵고 끈적한 가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기에 물린 자국도 없고 알레르기도 없으며 새로운 제품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도 피부가 건조해서 그럴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이런 증상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작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몸의 특정 5군데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이 암의 첫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증 부기 또는 다른 명백한 증상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이죠. 언뜻 들으면 믿기 어렵겠지만 수년간 의료 분야에서 일하면서 의사들은 림프종 췌장암, 피부암, 유방암 또는 생식기암과 같은 암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가려움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가려움증은 일반적인 가려움증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피부 건조로 인한 것이 아니고 크림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으며 무엇보다 매일 같은 부위에 계속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 부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곳이 가려운지, 그것이 신체 내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가려움증과 몸속에서 보내는 걱정스러운 신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라고 만든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적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높아지니까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종아리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혹시 종아리나 다리 아랫부분을 계속해서 긁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밤에 말이죠. 발진도 없고 벌레 물린 자국도 없으며 새로운 바디워시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계속 긁어도 멈추지 않고 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고 몇 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여러분의 몸은 매우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특히 노년층에서 종아리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림프종의 초기 신호로 기록되었습니다.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림프계를 공격하는 암의 일종입니다. 왜 하필 종아리일까요? 림프계의 암세포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많은 양의 염증 유발 물질을 방출합니다. 이 물질들은 온몸을 돌아다니지만 유독 다리 부위의 피하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피부 표면이 완전히 정상이고 발진이나 각질이 없어도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가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가려움은 깊고 둔하며 밤이 될수록 더 불편해집니다. 저는 72세의 이민호 어르신의 사례를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나 이불이 더러워서 혹은 추운 계절에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아리 앞부분만 가렸고 다른 곳으로는 번지지 않았으며 계속 긁어도 가라앉지 않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피부과에 2번이나 가서 몇 주 동안 약을 발랐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체중이 몇 킬로그램 줄어들기 시작하자 의사가 혈액 검사와 스캔을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그의 가슴에 림프절 비대가 있었고 이는 초기 단계 림프종의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영원히 기억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가려움증이 저를 살렸습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민호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 없이 비누 때문도 아니고 물린 자국 때문도 아니고 발진도 없는 종아리 부위의 가려움은 몸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밤에 땀을 흘리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평소처럼 먹는데도 체중이 줄어드는 등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조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종아리의 가려움이 몇 주 동안 지속되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사를 찾아가 혈액 검사나 림프절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피부가 항상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는 않지만 신경계와 면역계는 조용히 반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이야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끊이지 않는 가려움증이 바로 자신을 구할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양쪽 경합골 사이의 깊은 가려움. 몸속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쪽 경합골 사이, 즉 등 윗부분에서 둔한 가려움을 자주 느끼고 긁을수록 더 가렵다면 경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것이 등에 땀이 차서 뜨거운 매트리스에 누워서 또는 옷이 너무 꽉 끼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려움이 몇 주 동안 지속되고 붉은 반점도 없으며 약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알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특히 등 윗부분 척추 근처 또는 양쪽 경합골 사이의 가려움은 췌장암의 초기 징후 중 하나로 의사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췌장암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질병입니다. 언뜻 들으면 관련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복부에 있는데 왜 등이 가려울까요? 사실 췌장에 종양이 생겨 담관을 압박하면 담즙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됩니다. 담즙이 몸 안에 축적되고 담즙산이 혈액으로 퍼져나가면서 말초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등 윗부분은 많은 감각신경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간단히 말해 췌장이 막히고 담즙이 고여 등 부위의 신경을 매일 가볍게 찌르게 되어 깊고 긁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70세의 박소연 어르신이 아주 이상한 이유로 진찰을 받으러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의사 선생님 몇 달 동안 등 가운데 딱 한 군데만 가려웠습니다. 긁어서 살이 벗겨질 정도인데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트리스도 바꾸고 비누도 바꾸고 와이어 브래지어도 입지 않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종합검진에서 그녀의 간 효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담관 압박이 있었고 이후 스캔에서 췌장 머리 부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가려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진찰을 받으러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seemingly harmless한 가려움 덕분에 종양이 아주 작을 때 발견되어 치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등 윗부분 중앙에서 원인 모를 깊은 가려움증을 겪고 있고 붉은 자국도 없고 알레르기도 없으며 바르는 약으로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러 가십시오. 특히 소변색이 짙어지거나 대변색이 옅어지거나 식욕 부진 또는 이유 없는 피로감과 같은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즉시 간 및 담낭 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등은 췌장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체에서는 모든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등 뒤의 가려움증이 종종 앞쪽에 있는 췌장의 첫 번째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몸은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지혜롭게 알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비듬이나 각질 없이도 두피가 가려움. 혹시 두피가 계속해서 가렵고 특히 오후나 저녁에 더 심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샴푸를 바꾸고 모자를 쓰지 않고 머리를 시원하게 유지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날씨 때문에 두피가 건조하거나 화장품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가려움증이 비듬 붉은 반점 또는 각질 없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년층에서 지속적인 두피 가려움증이 백혈병이나 두피 부위의 피부암의 초기 증상으로 밝혀진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혈병 세포가 발달하기 시작하면 몸은 면역 활동을 증가시켜 염증 유발 물질을 방출하며 반응합니다. 이 물질들은 두피 아래의 감각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피부 표면은 완전히 정상으로 보여도 둔하고 불편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특히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대머리인 사람들의 경우 두피 부위의 일부 피부암은 약간 거칠고 가려운 부위로 시작될 수 있으며 건조한 피부나 가벼운 곰팡이 감염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저는 73세의 김수연 어르신이 고도에 살았던 사례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른쪽 귀 뒤쪽 머리만 계속 가려웠습니다. 머리를 감아도 가라앉지 않았고 비듬도 없고 발진도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샴푸를 몇 번 바꾸어 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피곤함을 느껴 종합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혈액 검사를 지시했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백혈구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골수 생검으로 초기 단계의 백혈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그 지속적인 가려움 덕분에 제때 발견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피는 매우 민감한 부위이지만 우리가 덜 주의하고 관찰하기 어렵고 보통 모든 가려움증을 건조한 피부나 샴푸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두피가 가렵고 비듬도 없고 각질도 없으며 사용하는 제품을 바꿔도 나아지지 않고
피로감 쉽게 멍이 들거나 비정상적인 탈모와 같은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진찰을 받으십시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 두피 전체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나 미용사 또는 간호사에게 지속적인 거친 부위나 붉은 반점이 있는지 두피를 관찰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분명한 이유 없는 지속적인 가려움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은 항상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들을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가슴이나 유방 주변의 가려움. 몸속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혹은 남성이라도 가슴 주변, 특히 유두 주변이나 유방 아래가 둔하고 지속적으로 가렵기 시작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꽉 끼는 옷땀 또는 강한 비누로 세탁한 옷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옷을 바꾸고 세제를 바꾸고 크림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고 매일 같은 부위에 가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 부위의 가려움이 염증성 유방암의 초기 신호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특별한 형태의 암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명확한 덩어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피부를 통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가슴 주변의 피부가 약간 두꺼워지거나 약간의 화끈거림 또는 가려움증을 느낍니다. 때로는 알레르기처럼 약간 붉게 달아오르거나 따가울 수도 있고 단순히 피부 변화를 느끼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69세의 김지은 어르신을 진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른쪽 유방 주변이 약간 가려웠는데 마치 안에서 뭔가가 부드럽게 긁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브래지어를 바꾸고 와이어 브래지어를 입지 않았으며 항갈레르기 약을 발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고 폐경 후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진찰받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녀는 가려운 부위 주변의 피부가 약간 주름지고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의사는 초음파와 생검을 통해 염증성 유방암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치료하지 않으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막 변하기 시작했을 때 진찰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가 적시에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의 첫 번째 신호가 통증도 아니고 덩어리도 아닌 단지 가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으며 드물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간과되기 쉽습니다. 한 대도시의 최진우 어르신은 72세인데 왼쪽 유두 근처에 작은 부위만 가렵고 때로는 안에서 약간 욱신거리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발진도 없었지만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의사가 유방 촬영술과 생검을 지시한 후 그도 초기 단계의 유방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가슴의 특정 부위에 원인 모를 가려움을 느끼고 몇 주 동안 지속되며 옷이나 바르는 약을 바꿔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찰을 받으십시오. 특히 가려운 부위의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변색되거나 유두 모양이 변하거나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겨드랑이 밑에 림프절이 있거나 가슴이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덩어리가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종류의 암은 덩어리를 남기지 않고 단지 감각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작은 가려움증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이 보내는 경고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항문이나 생식기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 부끄러워 말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은 이것이 민감한 문제이고 말하기 불편하다고 생각하여 항문이나 생식기 부위의 가려움증을 조용히 견뎌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부위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알레르기 때문이거나 위생이 불량해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려움증이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고 약을 바르고 속옷을 바꾸고 식단 조절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많은 연구와 사례는 생식기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 특히 한쪽만 가렵거나 작고 고정된 부위만 가려운 경우
항문암 여성의 외음부암 또는 남성의 음경암과 같은 희귀암의 아주 초기 징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리발 6세의 정호석 어르신은 거의 1년 동안 항문 주위가 가렵고 따가운 느낌 때문에 진찰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는 치질이라고 생각하여 약을 바르고 녹색 채소를 먹고 물을 많이 마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려움은 그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종일 특히 밤에 그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결국 의사의 조언에 따라 항문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때 그는 깊숙이 작은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단계의 항문암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진찰받기를 망설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가려움이 저를 살렸으니까요. 여성의 경우 폐경 후 많은 사람들이 생식기 부위의 가려움을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쪽만 가렵거나 피부가 약간 거칠고 색깔이 고르지 않은 느낌으로 시작하는 외음부암 사례들이 있습니다. 68세의 김나라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염증인 줄 알았는데 왜 넣는 약을 써도 낫지 않았을까요? 한쪽만 지속적으로 가려웠고 밤에는 더 가려웠습니다. 그녀는 산부인과 진찰을 받고 생검을 했더니 생식기 부위 가장자리에 비정상 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몇 달만 늦었더라면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저남성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항문이나 생식기 주변에 작은 부위가 가렵거나 이유 없이 몇 주 이상 지속적으로 가렵고 아무리 잘 관리해도 줄어들지 않으며 따갑거나 피부가 팽팽하거나 약간 거칠거나 피부색이 변하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생명은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진찰받고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가려움증은 때로는 아주 작지만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분명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다시 나타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결론, 때로는 작은 가려움이 한 사람의 평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금 겉으로는 해로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몸이 조용히 보내고 있는 신호일 수 있는 5군데의 가려운 부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 종아리 가려움은 때때로 림프종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양쪽 경합골 사이의 가려움은 췌장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두피 가려움은 백혈병 또는 피부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4. 가슴 유방 주변의 가려움은 남성을 포함한 유방암의 조기 경고입니다. 기콤, 항문 생식기 부위의 가려움은 민감한 부위 암의 초기 징후입니다. 모든 가려움증이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으며 진찰받기를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말로가 아니라 감각으로 매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복되는 가려움증이라도 귀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조기 발견이 현대적인 장비가 필요 없음을 이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관찰에서 시작되며 자신에게 묻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곳만 계속 가려울까?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상평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라는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저희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영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오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여러분은 매일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자격이 있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